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IT 활용 능력에 따른 정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국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이를 알리기 위해 열린 전국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환경에서 스마트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들도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장애인. 앞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는 장애인 우수 인재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문서 작성, 스마트폰 정보 검색 등 총 4개 종목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전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예선과 결선대회를 거쳐 결정된 총 26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상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져 이뤄졌으며 대상에는 청소년부 시각장애인 문서 작성 부분에 서울맹학교 최성모 학생이 차지했고 특별상에는 일반부 스마트폰 정보 검색 부분에 권명길 씨가 수상했습니다. 복지팀 뉴스 박광일입니다.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5부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성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지자체와 5천만 원까지 단독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 개선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여성,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상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 기업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한도가 2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국가계약 상한액인 5천만 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약 40%가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복지체계 탓에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이 낮고 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최종 보고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입학 전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 가나 다군으로 나눠 모집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로 부를 정도로 치열한 유치원 입학. 행여 떨어질까 몇 군데씩 넣는 건 예사. 하지만 학부모들이 대거 쏠리면서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모집 방법을 바꿨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을 가나다군으로 나누어 날짜별로 3차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무제한 중복 지원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 결과 과열 허수 경쟁이 있었고 굉장한 혼란이 있었거든요. 원화문집에 대한 업무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지만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가군에 몰리면서 학부모의 지원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고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계획을 내놓은 지 보름여 만에 유치원 측과 긴급회의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가나다군에 있는 유치원 수를 고르게 재배정하고 지원 기회를 한 차례 더 늘리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유치원 선택에 제한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한 경쟁을 막기 위한 이번 조치가 자칫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난만을 받는 건 아닌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해 성장을 돕는 사업인데요. 세무조사 면제 같은 인센티브와 혜택이 많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인증받아 경기도로부터 2년 동안 각종 혜택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고, 관내 지원이 더해져 지난해에는 늘어난 회사 규모에 맞게 직원 채용을 더했습니다. 2013년 신규 인력 2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복지는 물론 교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처럼 고용 창출에 한몫을 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입니다. 선정이 된 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수출 지원 자금에 있어서 우대금리를 받게 되고 각종 시책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또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도와주는 겁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은 178곳. 경기도는 앞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나눔의 수혜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던 봉사 현장, 김소영 기자입니다. 중계봉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배달이 한창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봉사자로 나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여기 연탄 봉사하러 나왔어요. 겨울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춥지 말고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연탄을 마련해 길이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직접 지게로 나르며 나눔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이제 복지관을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같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늘 받기만 해다가 이렇게 베푼다는 마음이 아침부터 너무 설레었어요. 또 다른 희망천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희망천사 40명과 이마트 월계점 직원들도 휴가를 반납하고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난방이 보일러라는 게 있는데 아직도 난방을 떼셔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나눔의 수혜자가 아닌 봉사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연탄 한 장 500원, 무게 3.5kg. 오늘의 봉사자들이 전한 사랑의 무게로 올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 온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 영등포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청소년 희망 디자인 드림 코칭 사업을 응모해 서면 심사와 지난 10월 현지 확인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 희망 디자인 드림 코칭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학원들의 재능 기부와 구청의 기부금 모집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대형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인쇄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본인 부담액의 50%, 최대 25만 원까지,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34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월 31일까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경남도는 이번 모금액 목표액을 67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경남도 곳곳에서 성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국가대표 스포츠 스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스포츠봉사단이 경기도 하남에서 사랑의 금메달 자장면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스포츠봉사단은 하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을 제공했고 자선실버봉사단은 작은 음악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따뜻한 시놉시스를 부탁해 보건복지 4대 정책 시놉시스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의료비 경감, 의료 세계화, 노후생활보장, 일가정 양립 등 보건복지부 4대 정책과 관련된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원미술관에서 학생예술가 여행지원 프로젝트 일원트래블 그랜트 2014를 개최합니다. 여행지역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에서 여행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선정하고 자신의 여행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원미술관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탄자니아 희망 콘서트 설립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실시합니다. 하루 12시간을 돌을 캐어 생계를 책임지는 탄자니아 쿤두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교육,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스쿨이 필요합니다. 5남자의 자선기부 공연을 통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휠체어 동반 탑승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내 휠체어 진입 금지. 엘리베이터 내부가 긁힘. 교통약자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네, 교통이동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이동 편의시설들은 그럼 누가 이용해야 할까요?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먼저 탑승하고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내부에 긁힘이 발생한다면 벽면에 스펀지와 같은 보호장치를 붙이면 됩니다. 작은 배려, 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